지금 학습지를 보면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올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13페이지는 안 하고 14페이지, 15페이지만 하고요. 이 13페이지 같은 경우는 우리 저번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이제 광전효과랑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내용, 오늘 그러니까 조금 더 배우고 양이 너무 작아서 이거는 금요일에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냥 프린트 있으면 뽑아만 놓고 이제 오늘 다음 시간에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건너뛰고 다음 시간에 다른 거랑 묶어서 같이 배울 거고, 우리 오늘은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뭐를 배웠냐면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자,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배웠어. 저번 시간에. 자, 빛의 이중성이라는 게 뭐였냐? 자, 원래는 빛을 뭘로 알고 있었는데, 파동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광전 효과를 통해서 파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발견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빛이 입자성도 띈다라는 거를 배웠어요. 자, 해서 파동성을 띌 때도 있고 입자성을 띌 때도 있다. 그래서 이중적이다라고 해서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오늘은 이중성은 이중성인데 물질의 이중성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물질 같은 경우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원래는 물질이 입자성만 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빛의 이중성이 이제 나오고 나서 이제 빛도 파동인 줄 알았는데 입자 성질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이제 전자도, 그러니까 입자라고 했지만 거기 어쨌든 전자가 있는 거니까, 자, 전자도 입자의 성질이 있듯이 파동의 성질도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물질도, 뭐 전자도 물질도 자, 입자성을 띠고 파동성을 띠게 되는 걸 발견하게 되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질의 이중성, 뭐 또는 전자의 이중성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전자의 이중성보다는 물질의 이중성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써요. 왜냐면 전자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따 배울 건데, 이제 전자뿐만 아니라 뭐 원자나 이제 다른 것들도 원자나 이제 뭐 다른 뭐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이중성을 띠는 거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물질의 이중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자 같은 경우는 입자로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자가 파동성을 띠게 되는 실험을 이제 알아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전자가 파동성을 띠게 되면서 이제 가지는 파동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물질파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글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이 좀 전에 말로 설명했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빛은 뭐와 뭐의 성질을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자,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둘 다 가지고 있어요. 모두 가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빛의 이중성이라고 했죠. 자, 이 뜻이 전자도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드브로이가 이제 주장했기 때문에, 제기했기 때문에 드브로이파라고도 부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 뭐냐. 자, 일단 교과서, 자, 요 그림 자체는 교과서, 요거는 교과서 179페이지고요. 자, 그 다음에 교과서
178페이지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종이에다가 요거랑 다른 거예요. 자, 종이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놔요. 자, 뚫어놓고 이제 모래를 위해서 뿌리는 거예요. 자, 모래를 위해서 뿌리게 되면 이제 이 모래가 이 구멍을 통해서 이제 지나가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요 위치에 이렇게 모래가 쌓이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교과서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입자의 성질을 띠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이중슬리스 통과했을 때. 자, 근데 우리가 빛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자, 우리 빛 같은 경우는 이중슬리스 통과하면 간선 무늬가 생겼죠. 자, 그래서 이제 이중슬릿을 통과했을 때, 자, 이렇게 이중슬릿의 모양대로 이제 배치가 되면, 그러니까 무늬가 생기게 되면, 그게 입자성을 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빛처럼 약간 이렇게 간선 무늬가 생기게 된다면,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파동성을 띠는 걸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래를 여기다 뿌렸을 때 두 줄이 생긴 것처럼 이제 전자도 이렇게 두 줄이 생기면 입자인 거고, 그 다음에 간선 무늬가 생기게 되면 이제 파동성을 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자의 이중슬릿 실험이 나오게 돼요. 자, 빛의 이중슬릿 실험에서 우리가 파동성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빛 같은 경우는 무늬를 보고서 자, 그것처럼 이제 전자도 파동성을 가지면 이중슬릿의 실험으로 같은 결과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빛처럼 그런 무늬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험을 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실험을 해봐요. 실험을 해보는데 자, 처음에는 이제 요걸 통과시키는데 이중슬릿을 통과시키는데 이제 몇 개만 해봐요. 자, 몇 개만 해봤더니 그냥 전자가 입자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무늬가 이중슬릿 무늬랑 딱 맞게끔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입자성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입자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요 상태에서 전자의 이제 개수를 좀 증가를 시킨 거예요. 전자의 수를 증가시킨 거예요. 자, 전자수를 증가시켜요. 전자수를 증가시키니까 얘가 처음에 이렇게 입자성의 무늬로 나타났다가, 그러니까 두 줄로 나타났다가 얘가 점점 많아지면서 모양이 조금 다르게 돼요. 자, 다르게 되면서 자, 이렇게 파동성을 띠는 것처럼, 파동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이런 무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무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자수가 많아질수록 파동의 간선 무늬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자는 입자성만 가지는 줄 알았는데 이제 전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파동의 성질도 갖게 된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실험 결과 어떻게 쓰면 되냐면 전자수가 많아질수록 이제 파동처럼 행동할 때 나타나는 무늬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전자가 파동의 성질도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전자의 파동성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위에 제목이 뭐였냐면 전자의 파동성에 대한 실험을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교과서 같은 경우는 전자의 파동성을 확인하는 실험을 그냥 전자의 이중슬릿 실험만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아까 저번 시간에도 이제 컴퓨터 실험이 있었다는 것처럼 이제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솔직히 이거 하나만 알기에는 조금 부족하고요. 자, 좀 두 가지 실험을 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교과서에는 없지만 수업은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데이비슨 거머 실험인데 시험에도 어쨌든 간단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데이비슨 거머 실험인데 데이비슨이라는 사람이랑 거머라는 사람이 이제 같이 실험을 한 거예요. 두 명이 실험을 한 건데 자, 뭐냐면 니켈 결정에다가 전자의 전자선을 입사를 시킨 거예요. 자, 입사시켰을 때 이제 입사한 전자선과 그 다음에 튀어나온 전자가 이루는 각을 보고 이제 각에 따른 이제 전자가 얼마큼 튀어나오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자 검출기의 각 세타를 변화시키면서 자, 각에 따라 검출되는 전자의 수를 측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험 결과 어떻게 되냐. 뭐 이 수치까지 지금 외울 필요는 없고요. 니켈 같은 경우는 항상 값이 이렇긴 한데 이 수치를 지금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자, 뭐냐. 이제 특정한 각에서 전자수가 많았다는 거죠. 자, 특정한 각에서 어떻게 체크를 하면 좋을까요? 특정한 각에서 전자수가 가장 많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험 결과 해석이 어떻게 되냐. 자, 원자가 반복적으로 배열된 결정 표면에 이제 X선을 비출 때 자, 결정면에 대해서 특정한 각으로 X선을 입사시킬 경우 이제 반사된 빛이랑 그 다음에 이웃한 결정면에서 반사된 빛이 보강 간섭을 일으키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보강 간섭이 일으킨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선을 이제 결정 표면에 입사시킬 때 X선을 결정 표면에 비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입사 전사선의 결정면에서 튀어나오는 전자선이 이루는 각이 특정한 각도에서 전자가 많이 검출되더라. 라는 걸 알게 되면 돼요. 자, 그래서 니켈 같은 경우는 지금 50도였잖아요. 54V의 전압으로 가속한 경우에. 근데 이제 이것도 다른 걸로 바꾸게 되면 이 각도랑 이제 좀 다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험 결과. 이제 뭘 알 수 있었냐. 자, 이 실험 결과. 이제 전자의 파장과 그러니까 X선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X선 실험으로부터 구한 전자의 파장과 이제 드브로이의 이제 물질파 이론을 적용해서 구한 전자의 파장이 서로 같다는 거를 증명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드브로이가 말했던 물질파 이론이 그러니까 물질이 이제 파동성도 갖는다라는 이론이죠. 이 물질파 이론이 증명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실험이 있어요. 자, 톰슨의 실험인데요. 톰슨이 한 거예요. 자, 뭐냐면 얇은 금속반에 전사선을 입사시켜요. 그랬더니 회절 무늬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절 무늬라는 거는 파동의 성질을 가졌을 때 회절 무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파동성을 가장 대표하는 이제 현상이 간섭과 회절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회절 무늬가 생기는 것도 신기하고 그 다음에 이 회절 무늬가 이제 X선을 입사시켰을 때 얻어지는 회절 무늬랑 같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자선을 입사시켰을 때 전자의 회절 무늬 자, 우리 이 전자의 회절 무늬가 이제 빛이 파동성을 가졌을 때 생기는 회절 무늬랑 같더라. 자, 그래서 전자의 회절 무늬는 전자와 같은 물질의 입자가 파동성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 X선의 회절 실험이라고 나왔잖아요. 자, 이게 이제 이 X선의 회절 실험이 지금 설명한 이제 톰슨의 실험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X선의 회절 실험이라고도 부르긴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볼게요. 자, 물질의 이중성이라는 게 뭐냐?
자, 우리가 빛이 파동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 이것처럼 전자도 입자의 성질이 있고 파동의 성질을 모두 다 갖는다라는 게 이제 물질의 이중성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입자성을 띄었다가 어떤 때는 파동성을 띄었다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질파의 파장과 운동량의 관계를 좀 보면, 자, 물질파의 파장은 일단 한글로 먼저 쓸게요. 자, 물질파의 파장은 이제 뭐랑 관련이 있냐? 이제 이 운동량과 관계가 있고요. 반비례 관계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플랑크 상수에 비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호로 좀 써보면 물질파의 파장을 이제 람다라고 쓰게 되고요. 자, 우리가 운동량 같은 경우는 P라고 썼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질 자체가 전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P를 쓰면 돼요. 입자처럼 생각해서. 자, 그 다음에 이게 플랑크 상수를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운동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질량 곱하기 속력이었죠. 자, 그래서 mv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랑크 상수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플랑크 상수가 얼마인지는 이제 옛날에 했었고, 자, 그래서 이 플랑크 상수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입자성과 파동성을 이제 연결해주는 하나의 상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플랑크 상수가 이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이제 이 식을 통해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야구공을 던졌다라고 하면, 야구공을 던졌을 때 우리가 이 물질파의 파장을 이제 볼 순 없죠. 자, 야구공을 던졌을 때 우리가 이걸 가지고 파동성을 관측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런데 이제 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파동성을 관측할 수 있었죠. 실험을 통해서. 자, 이게 왜 그러냐? 이 식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뭐냐면 지금 일단 야구공 같은 경우는 질량이 어때요? 둘 비교했을 때 야구공이 질량이 훨씬 커요. 자, 질량이 크다는 얘기는 운동량이 크다는 얘기겠죠. 자, 운동량이 플랑크 상수에 비해서 매우 큰 거예요. 자, 그러니까 파장이 매우 짧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파동성을 관측하기 어려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 같은 경우는 전자나 원자 같은 경우는 전자, 원자 같은 경우는 운동량이 작은 거죠. 질량이 워낙 작으니까 야구공에 비해서. 자, 그래서 입자 크기에 비해서 파장이 큰 거죠. 자, 그래서 파동성을 관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원자, 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양성자, 중성자, 그에 따른 입자에서도 이제 이게 파동성을 갖는다. 라고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자의 파동성이라는 단어보다는 왜냐하면 다 모든 입자에서 지금 웬만한 입자에서 다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자에서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물질의 파동성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할 부분은 밑에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지금 중간에 건너뛴 부분 있죠. 13페이지일 거예요. 자, 13페이지 이제 수업하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빛의 이중성이랑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의 이중성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전자현미경이 있어요. 자, 그거는 이제 다음에 프린트 다시 올려서 이제 수업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